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첼시가 AC밀란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시작 전에 클럽 월드컵까지 포함해서 공식 경기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 내용과 대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첼시의 전술에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들, 그리고 선수에 대한 간단한 평가들, 그 다음에 첼시가 시즌 시작 전에 그래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까지 이번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시즌 시작하고도 첼시 경기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첼시의 전술 중에서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첼시가 후방에서 당겼다가 카운터 치는 거. 저는 편하게 엉덩이 빼고 때리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엉덩이를 뒤로 바짝 뺀 다음에 상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르게 펀치를 날립니다. 첼시가 프리시즌 경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았던 장면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상황들이 가장 인상 있게 느껴졌거든요.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방 압박을 할 때 그 대응이 상당히 유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쿠쿠레아가 기본적으로 사이드에 빠져 있다가 중앙의 숫자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숫자 늘리기. 그랬을 경우에는 쿠쿠레아가 안으로 들어갈 때 밀란의 누군가가 쿠쿠레아를 또 따라 들어가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밀란이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살짝씩 균열이 생기는 거고, 첼시는 그런 틈을 이용하는 거겠죠.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쉽게 말하면 공 없을 때 공 받기 위해서 빈 공간으로 잘 움직여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AC밀란이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AC밀란이 정석대로 했거든요.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센터백 쪽 리턴 루트 끊으면서 산체스를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자기 가슴 앞에다가 선수 갖다 놓고 언제든 돌아서지 못하게 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1대1로 잘 메꿔놨는데 또 그 상황에서 네투가 변칙적으로 내려오면서 산체스한테 패스길 하나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산체스의 킥 능력이 중요한데 오늘은 미스 없이 깔끔한 전진 패스를 했습니다. 첼시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마음껏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산체스 클럽 월드컵 결승전 이후부터는 큰 실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산체스의 패스 능력은 그래도 경계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투가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첼시가 마무리 슈팅까지 나왔거든요. 이 속도가 다른 팀에 비해서 또 빠르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전방 압박 끌어당기고 빠져나갔는데 공격 마무리하는 속도 느리면 사실 크게 위협적이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첼시가 빠르게 빠져나가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거 보고 그래도 첼시가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가는 그런 스피드가 많이 올라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첼시는 뒤쪽에서 빌드업할 때 크게 두 가지 빌드업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이건 지난 프리시즌과도 연결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2-4-1 형태로 빌드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수비 시에는 엔조가 카이세도랑 같은 라인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빌드업 할 때는 엔조가 반칸 정도 앞으로 가면서 쿠쿠레아가 카이세도와 함께 피벗이 됩니다. 이건 상대가 압박 안 할 때 천천히 점유하는 빌드업 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운스 패스라고 이제 공을 집어넣고 다시 튕기는 것처럼 바로 리턴을 내주는 패스가 있거든요. 이제 바운스 패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패스 안 하고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패스 선택지가 줄어들고 압박당할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적인 패스 길이 아니더라도 일단 주고받으면서 이 압박이 들어올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3위 빌드업에서는 그런 바운스 패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5명이 주고받으면서 점점 좁혀오는 압박을 예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뒤에서 시간도 좀 태울 수 있고 공을 점유하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첼시가 이기고 있을 때 발생하면 상대를 더
끌어낼 수 있고요. 어쨌든 1번 빌드업이 그런 형태의 빌드업이다 볼 수 있고요. 2번 빌드업은 312 내지는 33 빌드업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1번 빌드업에서 약간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쿠쿠레아가 기본적으로 인버티드로 들어와 있다가 막혔을 때 엔소가 내려와서 도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센터백 3명에 카이세도 1명의 3-1 체제였다가 양쪽에 2명이 붙으니까 뭐 3-1-2 내지는 3-3 체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 사이드 쪽 윙어 쪽으로 한 번의 길이 열린다든지 내지는 콜파머 같은 선수가 한 번에 가운데로 공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앞에 편하게 못 돌리게 하려다가 파머 같은 선수한테 한 번에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머는 돌아서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첼시가 어떻게 보면 상대 수비한테 계속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좀 추가하자면, 사실 찰로바에서 기튼스 쪽으로 한 번에 나갈 수 있으려면 왼발잡이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코릴이 없는 건 좀 아쉽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전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체해도 유지되는 전방 압박 시스템입니다. 첼시가 후반전에는 그래도 주전들을 많이 빼고 이제 서브 선수들을 투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 시스템 자체는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선수들이 달라지면 이 전방 압박이 이전처럼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체가 된 상황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마레스카 감독이 매번 똑같은 교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교체 멤버가 바뀔 텐데, 그럼 이제 교체로 들어간 교체조 선수들이 전방 압박할 수 있는 난이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첼시는 이 선수가 바뀌더라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엔 이건 시스테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AC밀란이 되게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AC밀란도 좋은 팀이다. 이번에 프리시즌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랑 경기를 많이 해서 제가 밀란 경기도 어떻게 보면 챙겨보게 됐는데, 시즌 들어가면 흔히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첼시한테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밀란 선수들이 한 명 퇴장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대 11로 게임을 못해서 사실 첼시도 온전한 전투력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1명일 때 첼시의 전방 압박이 또 유지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싶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방 압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만 전방 압박하러 출발하는 게 아니라 뒤에 선수까지 같이 준비가 돼서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동일한 타이밍에 전방 압박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 돼서 한 곳에서 구멍이 발생해서 뚫리는 경우 축구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 맨투맨의 기본 원칙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씩은 맡아줘야 구멍이 안 생기겠죠. 거기서도 뚫린다, 뭐 그런 거면 상대가 잘한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 명씩 잡아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첼시가 교체 선수들이 들어와도 지금처럼 한 명씩 잘 잡고 있었다. 이 부분을 저는 또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첼시의 완성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매우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첼시가 4골 중에 이제 두 번째 골 득점 과정이 저는 상당히 깔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투가 공 가지고 빠르게 볼 운반하고 있는 순간에 리스 제임스가 네투의 등 뒤로 돌아주면서 2대1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유를 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네투가 공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가볍게 역크로스. 여기서 자세를 크게 잡거나 힘을 빡 주거나 이랬으면 오히려 크로스가 잘 안 됐을 텐데, 그냥 가운데 뛰는 선수 보고 툭 줬던 게 또 좋았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페드로 네투도 저쪽 상황 싹 인지하면서 적절한 위치로 빠져들어간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되게 기본기 좋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수로서 되게 좋아하는 상황은 맞지만 또 저걸 골로 넣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페드루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생각했을 때 부상만 없다면 시즌 초반 득점 레이스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4번째 골, 이건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골인데요. 이건 진짜 예술입니다. 귀스토가 강력한 땅볼 패스 주고요. 여기서 산투스가 델랍 있는 거 보고 몸도 안 돌리고 그냥 발목만 열어서 툭 방향만 바꿔놓습니다.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솔직히 뭐 산투스라는 선수를 여태까지 챙겨봤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클럽 월드컵이나 첼시 프리시즌부터 좀 친숙해진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봤던 산투스의 모먼트 중에서는 가장 천재적이었다, 가장 놀라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려놓는 강도, 저 자세에서 저렇게 발목을 열어놓는 저런 아이디어, 이거 안 보신 분들은 하이라이트 다시 보셔서 이 장면 한번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산투스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랍이 여기서 뭐 잡아놓고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마무리한 거, 이거는 자기 슈팅에 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랍의 이런 클래식 스트라이커다운 마무리도 저는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골들이 팬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든 이런 골을 넣을수록 팬들을 끌어당기고 응원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그냥 축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득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실제로 축구할 때도 내가 귀스토의 역할을 맡든 산투스의 역할을 맡든 델랍의 역할을 맡든 저 일원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게 공을 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 간단평가 해볼게요. 모든 선수 하긴 어렵고 제가 생각하는 몇 명만 해봤습니다. 첫 번째, 리스 제임스입니다. 제임스가 이 마레스카 초반기보다는 풀 스프린트가 좀 많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빠른 선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또 제임스를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생길 수 있죠. 아, 이제 부상 없는 거 맞아? 아, 저렇게 뛰어도 되는 거 맞아?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몸 가벼워 보였고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핏이 올라오니까 수비력도 좋아요. 그래서 아, 제임스 정말 좋은 자원이구나. 저 신체만 버텨준다면 뭐 우풀백은 졸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앙 페드루 축구 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움직임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느꼈어요. 뭐 예를 들면 퇴장 유도하는 장면에서도 이 주앙 페드루가 공 바운드 될 때 몸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보시면 거기서의 디테일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막 등을 졌다가 앞으로 들어갔다가 옆구리 팠다가 그 장면들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어느 쪽으로 몸을 써야지, 움직임을 가져가야 효율적인 루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좋다고 느꼈고요. 뭐 오늘 골 넣는 장면이라든지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돌아뛰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능이 되게 좋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앙 페드루 저는 육각형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육각형 유형은 냉정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각형 유형이 못하는 날은 사실 다른 표현, 무색무취라는 표현이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앙 페드루라는 선수의 육각형의 크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크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즌 중에서도 이게 유지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튼스입니다. 저는 기튼스 오늘 그래도 출전 시간 많이 부여받으면서 또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1대1 돌파 능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초와는 좀 다른 맛이다. 산초는 공 잡고 지키는 거에 좀 중점이 돼 있었다면 기튼스는 그래도 시원시원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튼스가 슈팅하는 장면이라든지 컵백, 크로스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이 왼발의 퀄리티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기튼스가 오른발각으로도 들어가지만 왼발각으로도 골라인 깊게 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왼발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때 이 왼발의 크로스 퀄리티, 컵백, 슈팅 이런 것들은 상승을 해야 본인이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또 기튼스가 꼭 공간이 많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제 네투 같은 선수는 스피드가 좋고 공간이 넓을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튼스는 굳이 공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리블은 또 기튼스가 잘하지 않나라고 느꼈고요. 이수구, 세미 카이세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어깨 팍 넣어가지고 중심 무너뜨린 다음에 공 뺏는 그런 느낌 보면은 카이세도가 되게 잘하는 커팅 동작을 이수구한테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밀함이 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 탈취하고 나서 패스를 뿌려주는 정확도, 침착성 이런 것들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세미 카이세도에서 카이세도 동생 정도로 승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선수들 평가 간단하게 해봤고요. 저는 이제 첼시가 이 경기 라인업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좌우 윙어
로테이션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스트라이커도 컨셉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오늘 경기 라인업이 거의 주전 라인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후반에도 선수를 엄청 바꾸진 않았어요. 뭐 프리시즌 때는 막 11명 다 바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6, 70분 이상 소화하게 하면서 나중에 좀 바꾼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또 경기력을 체크하려고 이 라인업을 들고 온 것 같았고요. 저는 델랍 요렇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앙 페드루가 움직임이 많은 만큼 또 60분 이후에는 체력적으로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델랍을 한 60분 정도에 투입하면서 경기 한 30분 정도 뛰게 하면서 계속해서 감각 유지시키고 주앙 페드루 체력도 아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 서브 퀄리티가 첼시가 많이 올라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독은 행복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첼시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경기는 퇴장 없이 가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첼시가 퇴장을 이끌어낸 주인공도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실제 리그에서 상대팀이 퇴장당했다, 그건 너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프리시즌이니까 좀 11대 11 상황에서 게임할 때 어떨까를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던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첼시가 요즘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팬들은 막 기대감에 찰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코치나 선수는 전 더 차가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약점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즌 시작하니까 동기부여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첼시의 코어 선수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임스, 쿠쿠, 엔소, 카이세도, 파머 이런 선수들이죠. 코어 선수들이 어느 팀이든 부상 없이 얼마나 가느냐가 그 팀의 우승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첼시가 마레스카 이후로 부상이 줄어든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시즌에도 첼시가 부상 없이 잘 시즌을 운영할 수 있을지를 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포지션에서 지금 경쟁 체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 시즌은 첼시가 스트라이커의 경쟁 체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잭슨이 약간 무혈입성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스트라이커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델랍이 저렇게 잘해도 주전 보장이 쉽지가 않아요. 주앙 페드루라는 선수 때문에. 거기다가 네투라는 선수의 이스테방 치고 올라오고 있죠. 또 왼쪽 윙어 기튼스 영입했지만 또 지금 뭐 시몬스니 가르나초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쟁 체제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팀은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사고는 되게 좋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첼시, 스텝, 보드진 선수들은 더 냉정하게 프로답게 시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